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 대구 FC를 누르고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추첨 결과 상대 팀으로 나온 건 J1 리그의 빗셀 고베가 되겠고요. 빗셀 고베는 또 어떤 팀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셀 고베의 감독은 요시다 다카유키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2022년 6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시즌 중반에 중도 부임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고베의 스카우트 출신입니다. 계속해서 스카우트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빗셀 고베가 너무나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카유키 감독이 이제 빗셀 고베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4-2-3-1 내지는 4-3-3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세부 전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마치 펄스9처럼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선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리그 순위는 16위입니다. 최근까지 뭐 18위도 갔고 17위도 갔고 뭐 이랬다가 콘사돌레 사포르를 잡으면서 뭐 또 순위를 조금씩 올리기도 하고, 이전 감독보다는 어쨌든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경기 동안 1무 4패 그리고 6승을 거뒀는데요. 어쨌든 50%보다는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다카유키 감독이 부임하면서 고베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나 아니면 리그에서나 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밑바탕을 깔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영상 제목에 나오겠지만 빗셀 고베의 팀 가치는 2위인데요. 이 고베라는 구단이 라쿠텐의 어떤 소유 구단이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많은데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예전에 뭐 그런 팀들이 꽤 있었죠. 그런 타입이 지금 빗셀 고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골키퍼부터 보면, 골키퍼는 마에카와 다이아 선수입니다. 2022 시즌에는 21경기 동안 26실점 그리고 6번의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고요. 1890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산현대 상대로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키퍼죠. 당시에 이제 빗셀 고베를 상대로 우여곡절 끝에 울산현대가 승리를 거두고 이제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마이카 다이아 선수의 좋은 활약이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도 보였고, 지난 16강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방 능력이 좋고 수비 범위도 꽤 넓은 편이고요. 킥이 좋기 때문에 이게 뭐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점이고, 다이아 선수가 비단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좋았어서 실제로 지난 시즌 초반에는 일본 국가대표팀에도 명단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안타까운 시즌이었다가 올해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북을 상대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수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수는 먼저 사카이 고토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34경기 동안 한 골과 4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서 또 오래 뛰었던 국가대표 출신 레프트백인데요. 독일 리그에서 두 팀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사진을 보면 목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피지컬이 176cm인데 74kg, 상당히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비에는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슈투트가르트나 함부르크를 이제 거쳐오면서 보여줬던 게, 이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수비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은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대표를 42경기나 뛸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크로스 능력도 좋아서 도움도 간간히 기록을 하고 있는 좋은 왼쪽 풀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상당히 나가서 수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센터백 고바야시 유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22 시즌 31경기 출전하면서 2579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는데요. 굉장히 전도 유망한 선수입니다. 2000년생, 185cm, 75kg으로 좋은 체격 조건까지 가졌고, 비슬고베 입장에서는 이 로컬보이자 자 구단의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선수이고, 빌드업 과정에서 전방의 피딩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경험의 부족은 조금이나마 약점일 수도 있지만 지난 경기 보면 수비력이 아주 나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그런 유키 선수고요. 그 파트너로는 마테우스 툴레 선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플라멩구에서 비셀고베로 이제 임대를 온 상태고요. 이번 시즌 이제 고베에서 4경기를 뛰었는데, 지금 2022 시즌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몽펠리에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또 임대로 뛰었기 때문에
몽필리에에서 이제 준주전급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시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고베로 이적한 이후에는 이제 뭐 90분, 60 몇 분, 90분, 60 몇 분 이렇게 뛰었고요. 고바야시 선수와 센터백 파트너로서 상보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튀어나갔다면 그 다음에 또 커버를 쳐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리가 긴 선수라서 태클 거리가 좀 있고 타이밍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런 태클 타이밍들도 잘 볼 필요가 있겠고 2000년생의 유키 선수와 99년생의 툴레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측면은 전북현대가 구사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한 번쯤 공략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죠. 이 두 선수의 경력 이런 것들로 밀어보면 또 뚫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라이트백은 야마가와 테츠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6경기 동안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186cm로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고 이 선수가 그래서 센터백도 볼 수 있는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사카이 고토쿠 선수와 뒤에 소개할 류어츠세 선수가 이제 약간은 로테이션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야마가와 테츠시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시즌 초에는 주전이 아니었지만 주전으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피지컬도 좋고 크로스 능력도 꽤 괜찮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올라가거나 사카이 고토쿠 선수가 올라가면서 뒤에서는 후방이 뭐 두세 명 정도를 유지하고 풀백이 올라가서 공격에 참여를 하는 이런 전술들을 이제 감독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풀백을 한 명 더 보면 하츠세 류 선수가 있습니다. 23경기 동안 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1496분의 출전 시간을 좀 소화를 했는데요. 이 선수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풀백입니다. 지난해에도 도움을 8개 기록하면서 팀 내에서 좀 많은 도움을 기록한 축에 속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카이 선수의 로테이션 멤버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로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크로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미드필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 첫 번째는 야마구치 호타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34경기 동안 한 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고베 공수의 중심이자 팀의 심장과 같은 부주장인 선수입니다. 피지컬은 173cm, 72kg으로 3선치고는 좋지 않긴 한 편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투쟁심이 강한 선수고 이 선수가 수비 미드필더로도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거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많이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이고 좀 경기를 보시면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야마구치 호타루 선수를 보실 기회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중거리 슛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다음으로는 오사키 레오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센터백을 함께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3선에서는 앵커맨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라서 투볼란테로 나왔을 경우에는 야마구치 선수의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지컬적인 문제가 야마구치에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오사키 레오 선수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잘 해주는 편이고요. 다만 키가 크고 몸무게도 좀 있다 보니까 스피드적인 부분은 조금 약점입니다. 다만 이 약점은 또 야마구치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비 장면에서는 이제 투볼란테로 가고 공격 상황에서는 야마구치 선수가 올라가거나 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 오사키 레오 선수는 정말 이따금씩 나와서 이제 중거리에 때려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미드필더 사이에서 커넥션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사사키 다이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7경기에 출전을 했고 2선 전 지역에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중앙에서는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플레이하면서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게 4-2-3-1로도 볼 수 있지만 빗셀고베의 전술을 때에 따라서는 4-4-2로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 공격 상황에서도 그렇고 거의 투톱처럼 연계해서 뛰고 있고 오사쿠 유야 선수가 주전 공격수로 나오는 가운데 그 선수도 역시 연계가 좋기 때문에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페널티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냈던 사사키 다이즈 선수입니다. 이제는 또 나올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너무나 유명한 선수고요. 84년생으로 나이가 좀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39 정도가 됐으니까요. 나이는 꽤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월클 그 자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할 말도 없고 팀의 주장직과 함께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돈만 보고는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인식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를 굉장히 대충 차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니에스타 선수는 뭐 그 자체로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바야시 유키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위협적인 선수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전북과 경기를 해봤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 중반까지 강원에 있었고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빗셀 고베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중원 전 지역 소화 가능하고 활동량 많은 선수지만 강원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원에 김동현, 서민우, 한국영이 있는 강원이 굳이 고바야시를 쓸 필요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빗셀 고베의 미드필더 라인에 대한 소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격수 먼저 왼쪽 윙어는 유루키 고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번 시즌 33경기 6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제 벌써 두 자릿수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줄 수 있는 고베 크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리블 템포가 상당히 특이해서 수비에게 혼란을 좀 주는 플레이 스타일인데 이게 보통 브라질 출신 선수들에게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유리키 선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요코하마전에서도 그랬지만 개인 돌파 이후에 시야가 좀 괜찮아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여러가지 패싱 능력도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윙어치고는 183cm로 체격 조건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서 김문환 선수가 막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스트라이커는 오사쿠 유야 선수입니다. 이 선수 유명하죠. 유럽에서의 경험이 많은 일본 국대 스트라이커입니다. 57경기에 나서 25골을 득점을 했고요. 이번 시즌에도 이제 29경기에 출전을 해서 10골, 1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계 능력이 좋고 활동량도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은 역시 결정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몇 시즌간 이제 두 자릿수를 골을 넣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다만 이제 제1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사쿠 유야 선수의 득점 능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충분히 전북의 호재로는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이노 나나세이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23경기 2골과 3개도는 기록을 했습니다. 여름에 사간토스에서 빗셀고베로 이적을 하면서 7경기 출전했고 1골과 1개도는 기록했는데요. 침투하는 능력과 마무리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활동량도 많기 때문에 침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마무리도 좋다면 침투와 마무리를 동시에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정말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자원이 될 수가 있죠. 이 선수가 주로 이제 라이트백을 보다가 이번에는 이제 윙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활동량이 많은 선수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정말 많이 뛰어주는 선수입니다. 볼 나갈 때도 이 선수가 이기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면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김진수 선수가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틀어 막아야 될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발 공격수들이었다면 다음은 이제 서브로 나올 수 있는 스트라이커 자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토 요시노리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20경기에 나와서 6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군데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여러 이제 유럽 무대에서 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뉴캐슬, 라리가에서는 에이바르 이런 팀들에서 뛰었고 피지컬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179에 72kg이라서 키는 살짝 작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게 피지컬이 단단하다는 게 등딱이 된다는 거거든요. 등딱이 되기 때문에 수비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이제 큰 부상 한 번, 그리고 약간의 작은 부상 한 번 있으면서 출전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오사쿠 요야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주전제를 내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언제든 출전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요시노리 무토 선수입니다. 자, 이제 요시노리 무토 선수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역시 스테판 무고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선수죠. 인천에서 18경기 14골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이번에 또 빗셀 고베로 이적을 했습니다. 고베에서는 6경기 나오는 동안 아직까지 득점은 없고요. 인천의 심장이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경기 동안 아직 득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독의 톱 기용 스타일이 사실 중앙에 박아놓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오사쿠 유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계가 워낙 특출난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이 포초로 박아놔도 본인이 연계를 해야 하는 스타일이라면 무고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물론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는 득점에 조금 더 치중을 하다가 다시금 또 연계하라 그러면 약간은 좀 힘든 면이 있겠죠. 대신에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북을 상대로 10경기 동안 3골과 1개 도움,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하나의 포인트를 보자면 3골과 1개 도움이 모두 2018년에만 만들어졌다는 점이고 2018년 이후에는 무고사가 전북을 상대로 득점을 낸 시즌 그리고 혹은 도움을 한 시즌이 단 한 시즌도 없었다는 사실은 빗셀 고베가 무고사를 기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살짝은 또 고민을 하게는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빗셀곱의 공격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11명 그리고 또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선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빗셀곱이라는 팀은 개인으로 보면 어느 정도 능력이 꽤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팀입니다. 그만큼 또 고민을 해야 하고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전북현대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전북현대가 리그에서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에서는 또 다를 수 있고, 빗셀고베 역시 리그에서는 16이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까지 올라간 만큼 여기서라도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북이나 빗셀이나 많은 것을 걸고 오후 4시, 여름 오후 4시에 벌어지는 이 경기에 많은 변수를 가지고 또 경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빗셀고베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과연 경기 어떻게 벌어질지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